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잘 들리시죠? 오늘은 이렇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이제 좀 진행을 할 거고요. 크게는 이제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큰 부분인데, 하나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의사결정 트리, 이 부분을 조금 이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선형회귀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간단하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살펴보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전에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이제 새로 설치를 하셨을 텐데, 새로 설치하셨죠? 거기에 이제 추가된 기능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그 뭐 모델 학습하는 부분에서 지난번에 이제 그 파일 부분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파일 업로드 할 수 있도록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파일 클릭하시고 뭐 여기에 이제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하셔도 되고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고 와서 여기다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쭉 추가를 하면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되는 거죠. 이런 기능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에서도 카메라를 클릭하시면 이제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선택하면 마찬가지로 클릭해서 파일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드래그 앤 드랍으로 여기다가 이제 파일을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메뉴에 지난번에는 이제 새 프로젝트밖에 없었는데 여기 이제 프로젝트를 파일로 저장하고 다시 열고 요 메뉴로 이제 추가를 했어요. 요건 뭐냐면 요게 어디까지 저장이 되냐면 요 이미지들까지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이렇게 이미지를 사진을 다 찍었는데 카메라로 다음번에 또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없으면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이제 파일로 프로젝트를 저장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열면 요까지가 이제 다시 열릴 거예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학습을 진행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능이 추가됐고 블럭들도 그 뭐 인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뭐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식되었을 때 인식되었는가, 사물을 찾았는가, 뭐 분류가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넣어놨어요. 이건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돼요. 뭐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니까 필요하실 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추가를 해놨어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동물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가 그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트리를 한번 살펴볼 텐데 예전에 제가 이제 한번 했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걸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수업하기 좀 더 편하게 만들었어요. 새로. 그래서 이제 그 수업 요걸 이제 한번 해볼 텐데 첫 번째는 이제 그냥 단순하게 체험 활동으로 사물 인식을 통해서 동물을 그 자기 집에 잘 데려다 두자. 준비물은 이렇게 이런 말판이 있고요. 예전 말판하고 좀 다르죠. 조금 더 간단하게 간소화 시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가 동물을 싣고 이렇게 집에 데려다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말판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요걸로 하셔도 되고 밑에 있는 걸로 하셔도 돼요. 이걸 꼭 사진을 출력을 반드시 안 하더라도 모니터 화면에 카메라로 이렇게 촬영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F4용지를 이렇게 찍어가지고 카메라에 이렇게 보여줘도 되겠죠. 이렇게 조그맣게 해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조그맣게 뚜껑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덮어가지고 여기다 카메라를 비추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게 좀 더 실감이 나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F4용지에다 크게 프린트 해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있는 카메라로 이렇게 비춰주셔도 돼요. 어쨌든 뭐 어떻게 하든 카메라에 이 동물 그림이 찍히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조그맣게 이렇게 여기 얹어가지고 하셔도 되고 크게 뽑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여기 보면 그 새로 이제 설치된 프로그램을 보시면 여기 실험실이라는 게 메뉴가 추가가 되어 있어요. 이 실험실이라는 메뉴는 뭐냐면 오로지 수업을 위해서 이게 이런 블록들은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이잖아요. 일반적인 상황. 근데 이 실험실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틀에서 그 형태로 그냥 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가 그냥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코딩을 하는 것보다는 그 뭐라고 하죠? 개념에 대한 이해 그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실험실로 들어가서 여기 실험실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지금은 6가지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요. 요거는 더 추가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동물원 1, 2, 3을 해볼 텐데 요 3가지가 그 작동하는 시나리오가 3개가 좀 달라요. 첫 번째 동물원은 그냥 사진을 보여주면 그게 어떤 동물인지를 얘가 카메라가 파악을 하고 그 있는 동물 그 집으로 데려다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물원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동물원에서 도대체 이 카메라가 이 동물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파악을 했는가라는 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그 요 실습에서는 두 번째 동물원에서는 하는 게 뭐냐면 카메라 없이 이제 사람이 학생들이 카메라가 돼서 학생들이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사진을 관찰하면서 한번 진행해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세 번째는 여기는 이제 그냥 카메라만 되어 보는 건데 그 여기까지 이제 20곡의 놀이를 할 거예요. 그 20곡의 놀이를 미리 만들어져 있는 20곡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요 동물원 3은 20곡의 자체를 직접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컴퓨터가 처음에는 잘 못하다가 이제 점점 동물을 계속 넣다 보면 얘가 이제 지식이 새로운 지식을 계속 축적을 하는 거죠. 그런 축적되는 과정을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동물원부터 한번 해봅시다. 일단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고요. 다 가능한데 지금 여기 이제 그리 그 격자 말판으로 되는 거는 이제 햄스터 S고 나머지 애들은 일정 거리를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격자 없이 그냥 말판을 만들어서 이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모델을 불러올 거고요. 좀 기다리면 다시 설명을 드리면 실험실 메뉴를 클릭을 하고 동물원 1, 첫 번째 동물원을 선택을 하고요. 그러면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 모델을 불러오고 나면 쭉 기다리고 있으면 이제 불러오겠죠. 그러면 이제 로봇을 말판의 출발 지점에 여기 방향을 요쪽으로 가도록 방향을 맞춰서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올려놓습니다. 라고 이제 지시사항이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나오는 글대로 하시면 돼요. 여기 나오는 대로 하시면 돼요. 로봇을 말판의 출발지에 방향을 맞춰 올려놓고 그 다음 이제 카메라에 동물을 보여달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동물을 보여주면 이렇게 동물을 보여주면 얘가 강아지인 것 같네요 하고 강아지 집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로봇이. 그리고 도착을 하면 정지가 할 거고요. 도착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뀌어요. 화면이.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로봇을 말판 출발지 방향 맞춰 다시 올려놓고 또 동물을 보여주고 또 동물을 보여주고 그러면 뭐 요번에는 뭐 코끼리 보여줬다. 그럼 코끼리 집으로 가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자, 이걸 한번 해봅시다.
직접 또 해봐야지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첫 번째 거는 그냥 체험 활동이에요. 인공지능이 이제 얘가 어떤 동물인지를 알아보고 그 햄스터가 그 동물 집으로 데려다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체험 활동이죠. 자, 한 번씩 해보세요. 뭐 동물 아무거나 하나만 해주셔도 돼요. 계속 하셔도 되고. 자, 이거는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활동인데, 요 두 번째 활동은 뭐라 그랬죠? 앞에 첫 번째 활동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 동물을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인식된 동물의 집으로 햄스터가 데려다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활동이고, 요 두 번째 활동은 뭐라 그랬죠? 카메라를 사용하지 않고 학생들이 카메라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카메라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학생이 카메라가 되었다. 자, 똑같이 준비물을 놓았고요. 자, 똑같이 실험실 들어가서 동물원, 두 번째 동물원이죠. 이번에는 두 번째 동물원을 실행을 한다. 자, 마찬가지로 로봇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눈이 카메라가 되어 사진을 관찰하고 질문에 예, 아니요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하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동물 사진을 아무 사진이나 아무 사진이래. 아까 그 네 가지 동물 중에 아무거나. 자, 그래서 로봇을 말판에 출발지에 올려놓고요.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현실감 있긴 한데, 이렇게 동물을 아까 그 그림이 있었잖아요. 그걸 잘라가지고 여기 얹어놓고 이제 카메라가 돼서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뭐 그림 A4용지 크게 뽑아가지고 하셔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어요. 우리 동물 우리가 이제 눈이 우리 사람 눈이 이제 카메라가 돼서 동물을 이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다음 버튼을 누르고 그러면 컴퓨터 질문을 하는 거죠. 날개가 있습니까? 아까 앞에서 이제 코끼리였으니까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죠. 코끼리의 날개가 없죠. 아니요. 그러니까 코가 아주 깁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예 하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코끼리인 것 같다. 코끼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코끼리 집으로 이동을 했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시 또 동물을 하나 준비를 하고요. 다른 동물 그리고 또 출발지에다 올려놓고 동물을 그 위에다 올려놓으면 됐죠. 이번에 강아지네요. 자, 그래서 또 질문이 들어오겠죠. 다음 버튼 누르면 물어보죠. 또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대답을 하면 돼요. 대답을 하면 이제 얘가 맞추는 거예요. 스무고개 우리 스무고개 노래하듯이. 그게 이제 두 번째 활동이에요. 일종의 역할놀이인데 학생들이 이제 카메라가 된 거고 컴퓨터가 이제 물어보는 거를 이제 학생들이 물음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동물을 이제 카메라가 사람 눈이 이렇게 보는 거죠. 날개가 있는지 아니면 코가 긴지 살펴보고 답을 하면 컴퓨터가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얘가 무슨 동물일까 그러면서 자, 그럼 요게 이제 두 번째 활동이고 그러면 또 궁금한 건 뭐죠?
도대체 얘는 어떻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알아맞추느냐, 추론을 하느냐,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활동은 컴퓨터가 어떤 그 새로운 지식을 어떻게 이제 저장을 하고 기억을 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추론을 하는지 그런 걸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시각적으로 이제 보여주려고 했는데 한번 봅시다. 똑같이 이제 하는데 세 번째 활동은 학습 목표가 이제 인공지능의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게 목표가 될 거고요. 이제 그 차이점을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개하고 코끼리를 구분하려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 둘 사이에 그런 걸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처음에는 컴퓨터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어린 아이들한테 알려주듯이 애들이 자꾸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게 답을 해주듯이 그렇게 계속 알려주면 인공지능이 그걸 지식으로 이제 축적을 하고 나중에는 자기가 이제 스스로 추론하는데 사용하는 걸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중간에 학생들한테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게 이제 의사결정 트리라는 건데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요 자체에 대해서 조금 중간에 설명을 뭐 해줘도 되고 뭐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바로 활동을 시작해도 되는데요. 조금 이제 설명을 하자면 요거는 뭐 한글로 좀 새로 만들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동물원에 이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우리가 추론을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수영을 하느냐, 그 예에 해당되는 게 있고 아니오에 해당되는 게 있겠죠. 그러면 예에 해당되는 건 수영을 하는 게 이제 펭귄하고 물고기. 고양이 수영 못하나요? 고양이하고 새 이렇게 이제 나눠졌는데, 그 다음에 얘들을 또 구분해야 되니까 얘들은 어떤 게 다른가 하고 살펴보니까 비늘이 있고 없다. 그래서 비늘이 있느냐, 고양이하고 새는 뭐 날아다니느냐,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뭐 수영을 할 수 있느냐, 예, 아니요. 그 다음에 비늘이 있느냐, 예, 아니요. 날아다니느냐, 예, 아니요.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동물들을 구분을 한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 트리예요. 가장 간단한 버전이죠. 뭐 이런 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줘도 되고요. 뭐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데. 그래서 새로운 동물이 들어왔을 때 처음부터 이제 질문을 처음부터 이제 하겠죠. 처음에 이제 비늘이 있습니까? 였죠. 문어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비늘이 없죠. 그래서 노로 갔다. 그다음 펭귄하고 문어를 이제 살펴보는데 아까 이걸 구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펭귄하고 문어를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펭귄은 깃털이 있고 문어는 깃털이 없다. 그래서 구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어떻게 다른지 물어보고 깃털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식을 축적하는 게 이제 요 지식을 축적하는 한 가지 방법 있죠. 이것 말고 다른 방법들도 많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말로만 하면 학생들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봐도 모를 것 같아요. 이렇게 말로 하면 모르니까 한번 체험을 해보자. 자, 그래서 똑같이 준비물은 똑같이 준비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실험실에 들어가서 동물원 3번 동물원을 이제 실행을 하면 마찬가지로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번에 화면이 좀 넓어졌죠. 여기다 뭘 그려줄 거예요. 아까 그 디전 트리를, 의사결정 트리를 계속 그려나갈 거예요. 여기 좀 버그가 있어서 좀 수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눈이 카메라가 되어서 사진을 관찰하고 질문과 답을 입력한다.
다음으로 가면 자 출발지에다가 놓고 또 위에 동물 하나를 선택해서 이번 새를 한번 올려놓아 봅시다. 새. 자 그러면 처음에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정해져 있어요. 미리 정해놨는데 자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새라고 이제 출원을 했어요. 바로 얘. 얘죠? 새가 맞으니까 얘면 이제 그냥 이건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의 집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다시 끝나고 도착하고 나면 이제 다시 처음으로 가서 새로운 동물을 또 준비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코끼리. 자, 그러면 또 얘가 이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질문이 나오겠죠? 자, 새가 맞냐고 물어보죠? 아니요, 저 코끼리니까. 아니요를 누르면 자, 이제부터 이제 얘가 새로운 지식을 이제 축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동물이냐? 새가 아니라면 어떤 동물이냐? 그럼 코끼리라고 알려주죠. 코끼리라고 알려주고요. 그러면 새하고 코끼리를 구분하기 위한 뭐가 다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새하고 코끼리를 구분하기 위한 질문을 적어주세요. 질문은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학생들이 이제 새하고 코끼리 사진을 보고 이건 정답이 없어요. 새하고 코끼리 사진을 보고 뭐가 다른지를 적으면 됐죠. 뭐 날개가 있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뭐 코끼리니까 코가 기냐고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몸집이 크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걸 적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을 누르면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예에 해당되는 동물이 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넣었으니까 학생들마다 다 다르겠죠, 질문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코끼리라고 대답을 하겠죠. 코가 긴 거는 예에 해당되는 거는 코끼리다. 이렇게 알려주고 나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바로 우리 코가 아주 길어요 하고 예면 코끼리 아니면 새다. 자 이번에 또 이제 처음부터 이번에 또 새로운 동물 뭐가 있죠? 코끼리 했으니까 뭐 강아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얼룩말이 있었죠. 그걸 이제 다 해봐요. 동물별로 다 하는 거예요. 새, 그다음 뭐죠? 새, 코끼리, 강아지, 얼룩말 이렇게 네 가지 동물 다 해보는 거예요. 사실 뭐 동물 숫자는 뭐 제한은 없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그림이 너무 커지니까 제가 네 개로만 했어요.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렇게 이제 만들었었어요. 저는 질문을 이런 식으로 넣고요. 예, 아니요 해서 이렇게 쭉 만들어졌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쭉 가르쳐 줬잖아요. 교무한테 뭐 어떤 동물이고 이 동물하고 어떻게 다르고 뭐 그런 걸 쭉 알려줬잖아요. 계속 그게 이제 이렇게 축적이 된 거예요. 지식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게 제대로 이제 지식이 축적됐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다시 처음부터 또 출발 방향을 두고 또 동물 아무거나 예를 들면 새로 올렸다. 그러면 이제 질문 이렇게 나올 텐데 처음에 이제 제가 건너뛰어서 그러는데 쭉쭉쭉 지나가 가지고 처음에 코가 아주 길어요 물어봤을 거고 그럼 나는 새니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럼 이번엔 날개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거기서 예 라고 대답을 하겠죠. 그러면 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추론이 일어나는지를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동물을 가지고 질문에 대해서 코가 아주 길어요. 만약에 뭐였죠? 예를 들면 강아지였다. 강아지였다. 그러면 코가 아주 기냐? 아니다. 아니요 라고 대답하고 날개가 있나요? 아니고. 줄무늬 있나요? 아니고. 그럼 강아지다. 이렇게 대답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추론을 한다. 라는 걸 이제 학생들이 시각적으로 이렇게 이거 비교해 가면서 옆에 있는 그림하고 비교해 가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쭉 어떤 식으로 이제 흘러가는지를 학생들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스무고개를 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나면 컴퓨터가 이렇게 지식을 이런 식으로 이제 축적을 하고 그 다음에 추론을 할 때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타고 내려가면서 추론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하고 이제 학생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게 이제 의사결정 처리인데, 요거는 이제 굉장히 간단한 버전이고요. 초등학교 수준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그런 수준의 내용이 되고, 20개 놀이는 뭐 학생 다 아는 거니까. 요게 이제 지식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뭐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방법들도 있겠죠. 자,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의사결정 처리를 이용을 해서 동물원을 우리 배웠고, 그럼 이게 요거는 보면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관찰한 거잖아요. 어떤 센서를 이용한 게 아니라고요. 측정 가능한 데이터라 그랬죠. 제가 지난 시간에도 측정 가능한 데이터. 물론 이게 측정 가능한 데이터긴 하죠. 코가 아주 길다. 자로 재우면 되죠.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걸 좀 더 이제 센서하고 연결시켜서 하면 하려고 하면 이게 이제 그 분기되는 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은 요 지식이 어떤 식으로 축적이 되고 추론이 되는지는 요런 동물원이나 활동을 통해서 일단 학생들이 이제 이해하도록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센서 값하고 연결하는 거는 요 단계를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된다.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이제 색깔 구분하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색깔은 제가 무식하게 이제 한 페이지 전체를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그걸 그대로 프린트하면 잉크가 너무 아깝죠. 그래서 색종이 같은 걸로 하시면 돼요. 색종이. 자, 이런 말판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 자세히 보면 여기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 초록색, 파란색이 칠해져 있어요. 기둥에. 이걸 잘 보시고요. 자, 일부러 칠해놨어요. 사실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닌데 여기 있으면 좀 더 편하니까 제가 색깔을 칠해놨고요. 왼쪽에 파란색, 오른쪽에 초록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칠해져 있고요. 이렇게 이제 슬라름 경주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자, 색깔 있는 종이, 색종이를 준비하시면 되고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뭐 다른 색으로 하면 안 됩니까? 뭐 다른 색으로 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가장 뚜렷하게 잘 구분되는 게 이제 요거 세 가지 색깔이 잘 구분되니까 요걸 한 거예요. 다른 색깔로 했는데 이게 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안 되니까 일단 빨초파 이렇게 똑같이 이제 실험실로 들어가서 이번에는 색깔로 명령하기가 있죠. 이걸 클릭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 다른 하드웨어 다 사라졌어요. 자, 그럼 여기 명령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화면에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돼요. 카메라를 화면에 빨간색으로 가득 채웁니다. 그럼 아까 빨간색 종이를 카메라 화면에 이렇게 꽉 차게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음 버튼 누르는데 여기 조금 헷갈려요. 이게 빨, 초, 파 연달아 나오기 때문에 이걸 색깔 제가 다른 색깔로 좀 칠해야 되겠어요. 눈에 잘 보이게. 요 글자를 잘 안 읽거든요. 사람들이. 두 번째는 여기 초록색으로 라고 되어 있죠. 초록색으로 이렇게 가득 채운 다음에 또 다음 버튼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파란색으로 가득 채운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요. 자, 그럼 학습 중 이러면 요거는 이제 시간 조금 걸리는데 뭐 아주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학습 중 하고 나오다가 학습이 끝나면 이렇게 아까 봤던 이런 그림이 비슷한 게 나와요.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넣어준 데이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거 아니에요. 요 색깔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될 수 있어요. 어쨌든 아까 앞에서 우리가 동물원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색상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색상 명도 채도 배우죠. 색상 명도 채도. 그 중에서 색상이에요. 영어로 하면 휴. 자, 색상 값이 원래는 0에서 350인데 여기서는 그 반을 나눠서 0에서 180의 값을 사용을 하는데요. 원래는 색상이 360도 이렇게 도는 거예요. 원을.
그래서 0에서 360인데 350은 한 바이트는 0에서 255죠. 표현을 못하니까 반으로 나눠서 180으로 한 거예요. 어쨌든 색상에 보면 0에서 180인데 여기서는 그래서 그 값이 86.5보다 작으면 이쪽으로 아니면 파란색이다. 또 이쪽으로 가서 색상이 34.5보다 작으면 빨간색이 있고 아니면 초록색이다. 이렇게 이제 규칙을 찾은 거죠. 요거에 따라서 이제 추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들어오면 입력이 되면 카메라에 그럼 여기서 뭘 가지고 요 하냐면 여기 점 하나하나 모든 픽셀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픽셀마다 색상 명도 채도가 있단 말이에요. RGB인데 RGB를 색상 명도 채도로 이제 변환을 하는 거죠. 색상 명도 채도 값이 각 픽셀마다 다 있어요. 그럼 각 픽셀마다 이걸 다 돌리는 거죠. 그럼 첫 번째 픽셀은 색상 값이 얼마니까 여기 얼마라고 정해져 있죠. 거기에 따라서 초록색이다. 두 번째 픽셀은 거기에 따라서 쭉 내려가니까 뭐 파란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판단이 되겠죠. 모든 픽셀들이. 실제로는 이제 모든 픽셀을 다 하지는 않고요. 모든 픽셀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는 듬성듬성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거에 따라 추론되는 거에 따라서 각각의 픽셀이 무슨 색깔인지가 이제 다 판별이 나겠죠. 판별이 되면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개수를 차지하는 색깔이 이게 뭐냐? 가 나오겠죠? 그 색깔로 이제 요 전체를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학생 완료되었으니까 출발지의 방향을 맞춰 올려놓고요. 여기 올려놓고 자 이제 슬라임 경주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얘가 이렇게 처음에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또 돌 거예요. 이렇게 돌 텐데 첫 번째 원을 돌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요 반대쪽에는 요 초록색 있죠? 그래서 제가 색깔을 칠해놓은 거예요. 반대쪽에는 요 색깔을 보여주면 언제? 요 구간에서 여기서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기서. 그래서 일단 말려놓고 다음 하면 이제 움직이는데 이렇게 도는데 요 구간에서 요 경계에서 초록색을 보여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뺑글뺑글 돌고 있다가 요 경계 부분에서 요 반대쪽에 있는 초록색을 보여주면 이쪽으로 넘어가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돌겠죠? 이렇게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초록색을 보여주면 이렇게 돌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구간에서 요 넘어가려면 여기 파란색 있죠? 파란색을 요 구간에서 파란색을 보여주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파란색을 보여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또 빙글빙글 돌고 있겠죠? 그러다 요점 왔을 때 요 구간에서 초록색을 보여주면 이쪽으로 넘어가겠죠? 초록색을 다시 보여주면 이쪽으로 넘어갈 거고 또 이렇게 빙글빙글 돌고 있다가 요 구간에서 요 경계 부분에서 반대쪽에 있는 요 파란색을 보여주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다가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빨간색을 보여주고 정지. 요게 이제 게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와서 딱 정지하도록 이렇게 색깔 카드로 이렇게 착착착착착착착 초파 빨이에요. 초파 빨 이렇게 딱 보여주면 이렇게 딱 오는 거죠. 이거 그냥 재미삼아 슬라임 경주였죠. 그걸 해보는 거예요. 색깔 카드를 가지고. 룰은 간단하죠. 어쨌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물원에서 배웠던 여기서는 동물원에서 배웠던 건데 그때는 그냥 말로만 이렇게 진행을 한 거고 여기는 실제 이제 카메라를 이용해서 카메라로부터 입력되는 요 센서로 카메라 센서로부터 입력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본다. 그럼 요 데이터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했죠? 빨간색 여기 화면을 보여주고 얘는 빨간색이다. 그리고 초록색 화면 보여주고 얘는 초록색이다. 그냥 파란색 보여주고 얘는 파란색이다라고만 알려줬잖아요.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의사결정 처리를 만들었고요, 스스로.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다음에 새로운 색깔을 보여주면 거기에 따라서 요 만들어진 요 처리에 따라서 이렇게 추론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색깔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제 연결이 된 건데, 요게 이제 또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자율주행할 때 이 트랙을 따라서 이제 자동차, 그 햄스터가 움직일 텐데, 그때 그 트랙을 판별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건 이제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세 가지 색깔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런 우리가 보여준 데이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스스로 의사결정 전체를 만들었고, 요거에 따라서 우리가 추론을 해서 무슨 색인지 맞춘다.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건 그냥 재미삼아서 이렇게 하고 끝나면 재미가 없으니까 요걸 이용해서 슬라람 경주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이제 이번에 운전 배우기를 해볼 텐데, 운전을 배운다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운전을 배우듯이. 이번에 첫 번에는 센서 한 개만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뭐죠? 만드는데,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규칙을 찾아서 사람이 규칙을 찾고, 그걸 이제 코드로 작성을 해서, 작성을 하면,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 코드, 만들어진 코드에 따라서 동작을 해가지고 정답이 나오는,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방식이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요 규칙을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 되는데, 문제가 복잡하면 규칙을 넣어주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기계로 하여금 컴퓨터가 스스로 규칙을 찾게 하는 게 이제 기계학습이라 그랬죠. 이게 인공지능에서 굉장히 큰 부분으로 차지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규칙을 찾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운전을 배우려면 운전을 원래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열심히 관찰해가지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죠. 그게 한 가지 방법이잖아요. 누가 예를 들면 누가 내 손을 잡고 이럴 때는 핸들을 이렇게 꺾는 거야 하고 일일이 이렇게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내가 이제 옆에 운전 잘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이럴 때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이쪽에 돌리고 그걸 열심히 관찰을 해서 똑같이 흉내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해볼 건데 데이터 수집하고 뭐 차트로도 한번 보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구해서 실제로 로봇을 제어한다. 자, 그러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기계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죠? 어떤 똑같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사람하고 기계가 똑같은 출력을 내보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조금 다르겠지만 점점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똑같이 이제 흉내를 낸다면 얼마나 좋아요. 나 이제 일하러 안 가도 돼요. 얘가 가서 내가 하는 일을 다 해줄 테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어떤 입력이 들어와도 똑같은 출력을 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걸. 어떤 똑같은 입력이 들어갔을 때 나하고 똑같은 출력이 나오도록 얘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입력하고 출력을 넣어줘요. 입력하고 출력을 계속 넣어줘요. 그러면 얘는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냐면 요 입력하고 요 출력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찾는 거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계속 찾아서 그 관계를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부터는 관계를 이제 완전하게 관계를 파악을 했으니까 어떤 입력이 들어오면 어떤 출력이 나온다. 얘가 대답을 할 수 있겠죠. 자, 요걸 하는 건데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조명을 준비하고요. 요거는 데이터 수집용. 그리고 실제 주행하기 위한 트랙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운전을 배울 때 어떻게 하죠? 운전면허 학원에 가서 학원에 가면 이제 몇 가지 트랙들이 준비가 되어 있죠. 딱 정형화되어 있는 예를 들면 직선 코스
아니면 이렇게 원 코스 이렇게 정형화된 형태의 어떤 코스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맨날 우리가 연습을 하는 거죠. 연습을 한다기보다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옆에 우리가 운전석 옆에 타서 요 실제로 운전하는 사람이 요렇게 갈 때 어떻게 운전하는지 관찰을 하고 또 여러 개 할 때 어떻게 운전하는지 열심히 관찰을 해요. 근데 요건 정형화되어 있는 트랙이고 그렇게 열심히 관찰한 결과 나는 이제 드디어 이 사람하고 똑같이 운전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럼 판단이 되면 실제 트랙에서 한번 돌아보는 거죠. 간단한 건 말고요. 이렇게 복잡한 트랙도 잘 따라 돌 수 있느냐? 잘 따라 돌면 이제 성공한 거죠. 잘 배웠다. 만약에 뭐 잘 못 따라 돌면 내가 아직 부족한가 봐요. 그러면서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걸 하는 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실험실로 들어가서 똑같이 운전 배우기 1번 센서 한 개 쓰는 거 운전 배우기 1번으로 들어가요. 자, 그리고 하드웨어를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 나오는 지시사항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로봇의 바닥 센서 값과 바퀴 속도 데이터를 수집한다. 그게 우리 관찰한다 그랬잖아요. 이게 어떤 아주 그 베스트 드라이브가 여기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운전해서 이렇게 갈 텐데 여기 이 사람이 어떻게 운전하는지를 우리가 관찰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게 뭐죠? 일단은 센서 한 개만 쓴다 그랬으니까 이 바닥 센서 한 개만 관찰을 하고요. 그냥 그때 이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센서 값과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그다음 양쪽 왼쪽 오른쪽 바퀴 속도를 다 측정을 해요. 데이터를 열심히 관찰하는 거죠. 바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래서 열심히 관찰해요.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갈 거예요. 기록은 자동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서 멈춰요. 쭉 가서 데이터를 수집 중 그리고 쭉 이동해서 여기 가면 멈추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번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여기다 올려놓고 이쪽으로 보도록.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돌 수 있도록 올려놓은 다음에 또 다음 버튼 누르면 이거 이렇게 돌 거예요. 돌고 여기서 멈추겠죠. 그걸 또 다 수집하는 거예요, 데이터를. 이러면 이쪽 시계 방향으로. 또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고 여기서 멈추겠죠. 데이터가 다 기록이 될 거고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 이렇게 차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 가로축은 둘 다. 그 다음에 하나는 왼쪽 바퀴의 속도, 요거는 오른쪽 바퀴의 속도. 그래서 요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실제로 우리가 측정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찍어 놓고 보니까 요 왼쪽 바닥 센서 값하고 왼쪽 바퀴 속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 다음에 왼쪽 바닥 센서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어렴풋이 대충 이런 경향이 있는데 자, 일단 데이터를 한번 저장해 봅시다. 나중을 위해서. 여기서 저장 안 하면 저장 못해요. 데이터 저장하기. 그러면 여기 이제 파일 그냥 저장하면 되죠. 파일 이름 임하고 오케이 하면 저장이 되겠죠. 저장된 파일을 뭐 엑셀에서도 열어볼 수 있고 구글 스프레드시트에서도 열어볼 수도 있고 엔트리에서 열어볼 수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또 살펴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 다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얘가 뭘 하냐면 이 왼쪽 바닥 센서하고 왼쪽 바퀴 속도가 이렇게 이제 찍혀 있는데 데이터가 요걸 그 관계라는 건 여기서 어떤 수식이 되겠죠. 그걸 직선을 찾는 거예요. 여기. 요걸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직선이 뭐냐? 왜 하필이면 직선입니까? 그거는 직선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직선밖에 없어서 그냥 직선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직선도 있고 뭐 1차 곡선, 2차 곡선, 3차 곡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좋은 거냐? 그거는 이제 복잡한 문제예요. 초등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건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고요. 일단은 우리는 직선만 갖고 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직선으로 하자. 그래서 다음 버튼을 누르면 얘가 자동으로 가장 적절한 직선을 찾아줘요. 이렇게. 요 제가 파워포인트에서 그린 거 아니에요.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상관관계를 도대체 이 왼쪽 바닥 센서하고 왼쪽 바퀴 속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준 거죠. 왼쪽 바닥 센서 값에다가 곱하기 0.4899하고 더하기 5.4806을 하면 왼쪽 바퀴 속도가 된다. 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준 거죠. 마찬가지로 왼쪽 바닥 센서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준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되죠. 우리는 이제 관계를 다 배웠으니까 단계를 파악했기 때문에 자 우리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운전하면 되죠? 현재 우리가 측정한 왼쪽 바닥 센서 값이 얼마면 거기다가 0.4899 곱하고 5.4806을 더하면 왼쪽 바퀴 속도로 하면 되는 거죠. 왼쪽 바퀴 속도를 우리가 결정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오른쪽 바퀴도 지금 현재 왼쪽 바퀴 바닥 센서가 얼마면 거기다가 마이너스 0.4899 곱하고 54.5194를 더하면 오른쪽 바퀴 속도가 되니까 요 오른쪽 바퀴 속도로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왼쪽 바퀴 속도하고 오른쪽 바퀴 속도를 다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측정된 데이터로부터 관계를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아낸 거죠. 이 컴퓨터가 찾아낸 거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 가지 또 더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요 직선의 값이 어떻게 되는지 좀 관찰해 보려고 요 마우스 커서를 요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이렇게 이제 값이 나와요. 요 가로 왼쪽 바닥 센서 값은 56.8일 때 그때 요 y축값 왼쪽 바퀴 속도는 33.3069다. 여기 마우스 커서 쭉 움직이면 이렇게 값들이 쭉 나올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자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서 로봇을 움직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 적용하기를 누르면 그냥 사실은 이거 뭐 그냥 요 그대로 구현하면 되죠. 구현하면 되는데 혹시 불편할까봐 이 숫자 입력하는 게 입력하다 또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 입력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숫자 블록을 따로 만들어 뒀어요. 그래서 규칙 적용하기를 하면 이렇게 블록들이 생겨요. 딴 건 아니고 예를 들면 일단은 요거부터 해봅시다.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규칙을 두 개를 찾았잖아요. 그럼 그대로 구현하면 되는 거죠. 왼쪽 바닥 센서 곱하기 0.4899 더하기 5.4806 요걸 왼쪽 바퀴 속도에다 넣고 그 다음에 왼쪽 바닥 센서 곱하기 마이너스 0.4899 더하기 뭐죠? 54. 얼마 요걸 갖다가 오른쪽 바퀴에 넣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갖다 계속 돌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까 그 트랙 어디였지? 우리의 트랙이 어디 있죠? 여기다 놓고 잘 움직이는지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럼 잘 움직일 거예요. 잘 따라가 움직인다. 이렇게 학습을 했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관계를 바퀴하고 센서 값 사이에 어떤 관계를 우리가 구했고 그 구한 관계를 가지고 실제로 코드를 작성해서 돌려보니까 이런 다른 형태의 트랙들도 아주 잘 따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규칙을 잘 찾았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얘는 뭐냐?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 해도 되는데 이 숫자 넣는 게 힘들까봐 제가 이 숫자를 품고 있는 블록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다 적혀 있죠. 0.4899 왼쪽 바퀴에 대한 거 0.4899 기울기가 0.4899고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기울기고 y절편이죠. 그런 거 배우나요? 초등학교 때? 기울기 y절편. 자, 그래서 기울기가 0.4899 그 다음에 y절편이 5.4806인 직선이다. 이렇게 요 숫자들을 손으로 입력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오른쪽 바퀴에 대한 것도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0.4899, 54.594.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아까는 우리가 숫자를 입력했는데 직접 그냥 여기는 이렇게 블록을 이렇게 넣은 거죠. 앞에 거가 똑같은 건데 요거하고 똑같은 건데 단지 요 숫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넣어뒀다. 나머지 똑같죠? 요게 운전배우기 1-1의 1-1 파일이에요. 자, 요것도 귀찮다. 난 이것도 귀찮다라고 하시면 난 이것도 싫다. 근데 사실은 학생들한테 그 가르칠 때는 이렇게 가르치는 게 더 좋아요.
이런 관계니까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해보는 게 학생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난 괜찮다 하시면 전 그러시면 제가 또 블록을 이렇게 두 개를 더 만들어 놨어요. 아까 블록이 4개였잖아요. 여기 앞에 두 개를 아까 앞에서 사용을 했고 요 두 번째에 있는 요 두 개. 요 두 개가 뭐냐? 이거는 뭐냐면 이 전체 수식을 블록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이 전체를. 이게 블록이 이렇게 생긴 블록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생긴 블록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초록색으로 감싸진 요게 블록이 하나 두 개가 미리 통째로 만들어져 있는 게 이 블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왼쪽 패드 센서 값만 넣어주면 그냥 요게 계산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이렇게 대입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는 이 관계식이 눈에 안 보이니까 교육적으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그냥 나 이 정도로 만족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하셔도 된다. 해서 제가 만들어 드린 거예요. 요 전체가 요 블록에 푹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대입하면 요게 나온다. 얘도 마찬가지로 요 전체가 요 블록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만 대입을 해주면 요 값이 계산돼서 나온다. 요게 운전배우기 1-2. 뭐 그렇게 뭐 어렵지는 않죠. 요거는 엔트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아까 데이터를 파일로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불러와서 엔트리에서 한번 해보자. 엔트리에도 이제 이런 기능이 들어갔으니까 요번에 새롭게 들어갔으니까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엔트리를 이제 실행을 시키고요. 그럼 데이터 분석 여기에 테이블 불러오기 클릭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테이블 추가하기 파일 올리기 하고 요거 클릭해서 아까 그 저장한 파일을 불러오면 됐죠. 불러왔다. 요거 선택해서 열기. 그럼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추가. 그러면 이렇게 테이블이 추가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X표 눌러서 일단 닫고요. 테이블을 이제 갖고 왔으니까 됐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모델 학습으로 들어가서 인공지능 모델 학습학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중에서 예측 숫자 이게 이제 새로 추가된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3개밖에 없었는데 여기 추가됐죠. 이거 한번 써보자 이거죠. 예측 숫자를 입력을 해요. 선택을 하고 학습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아까 그 우리가 넣어준 테이블을 선택을 하고요. 테이블 선택했죠. 그거 이렇게 3개가 생겼죠. 이 중에서 처음에는 왼쪽 바닥 센서하고 왼쪽 바퀴 속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왼쪽 바닥 센서를 핵심 속성에 넣고 이름을 왜 핵심 속성이라고 했지? 어렵잖아요. 단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보통 어떻게 배우죠? 학교에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런 거 배우나요? 초등학교? 아니면 그냥 XY 얘가 X고 얘가 Y예요. X, Y X하고 Y 왼쪽 바닥 센서를 X로 축을 하고 왼쪽 바퀴 속도를 Y축으로 해가지고 X축하고 Y축과의 그 관계를 그 직선을 우리가 찾아보자. 얘는 엔트리 같은 경우에 이제 요게 하나만 돼가지고 두 개 동시에 할 수가 없어서 이제 2번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제 요 왼쪽 바닥 센서하고 왼쪽 바퀴 속도 사이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넣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넣으면 돼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들어갔다. 그 다음에 모델을 학습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아까 요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 가지고 요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찾는 거죠. 모델 학습하기를 눌러요. 그럼 한참 걸리더라고요. 사실 이게 한참 걸릴 일이 아닌데 아까 앞에서 그 제가 만들어 드린 걸 하면 금방금방 되잖아요.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찾았죠. 요 수식을 찾았어요. 아까 비슷한 거 x 대 y의 직선 찾은 거죠. 이걸 잘 기억을 해놓고 여기 노트에다 종이에다가 옆에다 살짝 적어 놓고요. 사라질 거니까 잘 적어 놓고 옆에다 연필로 잘 적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왼쪽 바닥 센서랑 오른쪽 바퀴 속도의 관계를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하려면 이걸 그냥 넣으면 얘가 안 빠져나오고요. 얘를 빼야 돼요. 얘를 일단 빼고 밖으로 빼요. 여기 잡아서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면 됐죠.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집어넣으면 됐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왼쪽 바닥 센서랑 오른쪽 바퀴 속도와의 관계를 우리가 다시 학습. 또 기다려요. 쭉 이제 진행이 돼요. 시간이 좀 걸려요. 한참 기다리면 이제 이렇게 찾았죠. 또 두 개의 수식을 찾은 거죠. 첫 번째 수식은 왼쪽 바퀴 속도와 왼쪽 바닥 센서와 왼쪽 바퀴 속도와의 관계. 두 번째 수식은 왼쪽 바닥 센서와 오른쪽 바퀴 속도의 관계. 찾은 거죠. 이 두 개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대로 구현을 하면 되는 거죠. 적용하기는 사실 필요 없는데 사실 그 블록 안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해서 첫 번째 수식이 요거죠. 요거 0.49, 4.97 0.49, 4.97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마이너스 0.51에 54.78 마이너스 0.51에 54.78 이렇게 해서 하면 실행이 되는 거죠. 요 관계로 이제 왼쪽 바퀴 속도랑 오른쪽 바퀴 속도를 설정을 해주면 계속 현재 센서 값에 대해서 왼쪽 바퀴 속도랑 오른쪽 바퀴 속도를 우리가 구해서 이렇게 로봇을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아까 트랙을 잘 따라가겠죠. 엔트리에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제가 예전에 이걸 물어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때는 제가 다른 일 하고 있더라서 건성건성으로 대답을 해드려가지고 죄송한 마음에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요걸 실제로 해보시면 여기 넣어준 데이터는 같은데 데이터는 정해져 있잖아요. 테이블에 쭉 들어가 있잖아요. 데이터는 같은데 이거 할 때마다 이 숫자 달라져요. 계속 바뀌어요. 지금은 마이너스 0.51에 54.78이지만 아주 크게 바뀌지는 않지만 예를 들면 마이너스 0.50 뭐 54.65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아니 도대체 데이터 같은데 이게 왜 바뀌냐? 그걸 이제 주문해 주셨거든요. 자,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얘가 엔트리에서 어떤 방법을 쓰느냐를 제가 들여다보니까 얘는 이제 그냥 뉴럴넷을 돌리듯 텐스플로우를 돌리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런 직선, 그 선형회귀 문제를 풀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선형회귀 정도는 우리가 그냥 풀 수가 있거든요, 손으로. 그래서 손으로 풀어가지고 풀어진 수식을 가지고 그냥 계산만 하는 경우에 그럼 속도가 엄청 빠르겠죠? 구하는데 관계를 구하는데 속도가 엄청 빠른 거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오차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과 이걸 가지고 보면 되겠다. 여기 직선이 이렇게 꺼지겠죠? 직선이 이렇게 꺼질 텐데 그 직선하고 요 주황색으로 된 실제 데이터하고 오차가 있잖아요. 그 오차가 가장 작게 되도록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거든요. 오차가 가장 작게 되도록. 예를 들면 오차 커브를 이렇게 그렸다. 오차 커브가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그럼 어딘가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얘가 이제 기울기 방향을 계산해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오차가 최소가 되는 요 포인트를 찾는 게 경사항법이에요. 뭐 이거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선생님께서 질문을 하셔가지고 그러면 왜 다르냐? 일단은 얘가 진짜로 끝까지 내려가 여기 딱 도달하면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어요. 최소값은 하나만 있다고 치면 최소값이 여러 개 있는 경우는 뭐 다른 문제고요. 일단 최소값이 하나만 있다고 치면 당연히 여기 도달하면 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요 엔트리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넣어준 요 모든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데 다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다른 걸 뭔가 계산하는데 이거 뭐냐면 요 직선이 요 데이터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느냐 그 정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나 정도를 얘가 또 내부적으로 계산을 하는데 그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한 25% 정도 돼요. 요 전체 데이터에서 한 25% 정도는 그 수치를 계산하는데 사용을 하고 나머지 75%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75% 데이터하고 25% 데이터를 어떻게 나누죠? 랜덤하게 선택한단 말이에요. 대부분은 75, 100, 예를 들면 10,000개의 데이터가 있으면 그 중에서 75%, 7,500개의 데이터를 랜덤하게 골라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학습을 돌릴 때마다 사용하는 데이터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 달라진다 한들 얘가 끝까지 여기 도착하면 어차피 뭐 학습대가 조금 다르더라도 어차피 요 끝까지 내려오면 똑같지 않느냐. 근데 실제로는 이 끝까지 안 내려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경상학습을 돌릴 때 돌리는 횟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뭐 무제한으로 돌리지를 않아요. 어느 정도 돌리고 나면 멈춘단 말이에요. 얘가 막 내려오다가 입력한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내려오겠죠. 우리가 등산로에서 골짜기로 내려갈 때 사람마다 방향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오는데 얘가 이제 쭈쭈쭈쭈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되면 멈춰요. 그럼 멈춘 위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요 한 점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내려가면 멈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요 값이 숫자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깜짝 놀랄 거예요. 처음 해보면. 난 똑같았는데 처음에 할 때하고 두 번째 할 때하고 왜 값이 다르지? 이러면서 당황하는 거죠. 그렇게 당황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이 입력한 데이터의 전체를 모두 학습하는 데 사용하는 건 아니다. 랜덤하게 선택을 한다. 일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모델 학습할 때마다 원래 입력된 데이터는 똑같지만 실제로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는 할 때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근데 조금씩 다르다 하더라도 얘가 최소값까지 가면 도달하면 뭐 문제 똑같이 나올 텐데 근데 실제로는 완전히 최소까지 가지 않고 쭉 내려오다가 어느 정도 이제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발생한다. 실제로 최소값을 계산하는 게 우리가 앞에서 한 이거 말고 여기서는 경사가법을 사용했고요. 여기서 그런 요 숫자 있죠? 요거는 실제로 최소값을 구한 거예요. 수식으로. 그래서 방법이 좀 달라요. 사용하는 방법이. 엔트리에서는 경사법을 사용한 거고요. 제가 구현한 쪽에서는 경사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최소값을 바로 찾은 거예요. 이게 선형회계니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선형회계가 아니고 좀 더 복잡해지면 손으로 계산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경상화법을 써야 되는데 경상화법은 굉장히 일반화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사용한 직접 계산하는 방식은 그냥 이렇게 간단한 경우 선형회계처럼 이렇게 간단한 케이스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선형회계 할 거니까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시간이 걸리는 이유도 얘가 경상화법으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찢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요게 궁금한 걸 물어보셔가지고 이제 답변을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센서 두 개짜리 해보세요. 이건 조금 더 복잡하겠죠. 한 개짜리보다는. 근데 얘는 실제로 로봇이 움직이는 걸 보면 얘는 조금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관찰해서 우리가 학습을 한 거예요. 운전을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을 왜냐하면 센서 한 개를 썼을 때 해보니까 우리가 잘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뭐 얘가 뭐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뒤뚱뒤뚱 거리면서 막 움직인다. 보기가 싫어가지고 좀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 좀 더 운전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제 관찰을 한 거예요. 똑같고 트랙은 똑같고요. 실험실 들어가서 요번에 좀 더 운전을 잘하게 생겼잖아요. 하여튼 여한테 이제 배워보자. 그래서 똑같이 하드웨어 선택하고 그번에 센서 두 개를 쓰는 거예요. 바닥에 센서가 두 개가 있는데 왼쪽 센서 오른쪽 센서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똑같이 데이터 수집하는 과정은 똑같아요. 이렇게 놓고 다음 버튼 누르면 얘가 움직여서 여기서 딱 멈출 거예요. 멈출 거고
멈추고 나면 다시 이렇게 돼서 또 다음 누르면 이렇게 돌 거고 멈추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해서 멈추고 이렇게 세 가지 정형화된 형태를 이제 데이터를 열심히 관찰을 했고요. 데이터를 열심히 수집한 거죠. 자, 그래서 그러고 나면 이렇게 차트가 그려지는데 3차원으로 보여져요. 실제로 봐야지 되는데 내가 이 구현하느라고 진짜 힘들었어요. 3차원 왜냐하면 이제 바퀴 센서가 두 개고 여기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으로 표시했죠. 여기 빨간색이 왼쪽 바닥 센서, 초록색이 오른쪽 바닥 센서, 그 다음에 요 파란색이 왼쪽 바퀴 속도. 이게 센서가 두 개예요. 두 개고 그 왼쪽 바퀴 속도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센서 두 개고 요번에 오른쪽 바퀴 속도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보는 건데 이걸 3차원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2차원으로 그냥 예를 들면 왼쪽 바닥 센서랑 왼쪽 바퀴 속도, 오른쪽 바닥 센서랑 왼쪽 바퀴 속도 차트를 두 개, 평면으로 2D 평면을 두 개를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그래서 3차원으로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차원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마우스를 좌우로 드래그를 하면 여기 좌우로 회전을 하고요. 그래프가 쭉 회전을 할 거고요. 여기 회전했잖아요. 회전을 할 거고 위아래로 드래그하면 마우스를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위아래로 움직이면 확대됐다 축소됐다 할 거예요. 쭉 돌려보면 돼요. 쭉 돌려보고요. 돌려보고 그 다음에 데이터는 저장하기는 뭐 그냥 똑같고요. 데이터 저장하면 되고 그러면 똑같이 이제 이렇게 엑셀에서 골 스프레드시트에서 엔트리에서 다 열어볼 수가 있겠죠. 여기 데이터가 더 4개죠.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면 그 다음 뭐 한다 그랬죠. 얘가 가장 적합한 아까는 직선을 찾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선형이 그럼 다 직선인 줄 알아요. 직선이 아니고요. 얘는 3차원이니까 얘는 평면을 찾는 거예요. 평면을. 그래서 이렇게 찾았죠. 자, 이렇게 평면이 찾아졌고요.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가장 오차가 적은 평면을 찾았죠. 이것도 쭉 돌려보면 돼요. 마우스로 이렇게 쭉 드래그해서 쭉 돌려보세요. 한번. 그러면 이렇게 잘 데이터는 여기 이쪽밖에 없는데 여기는 데이터가 없긴 하지만 이걸 잘 맞췄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요 평면의 방정식을 이렇게 찾은 건데 여기 평면의 방정식이잖아요. 평면의 방정식 초등학교 때는 안 배우죠. 중학교 때 배우나? 어쨌든 왼쪽 바닥 센서 뭐 평면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왼쪽 바닥 센서에다 0.3997을 곱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 바닥 센서에다가 마이너스 0.396을 곱하고 거기다가 29.6629를 더하면 왼쪽 바퀴 속도가 된다 라는 요 규칙을 찾은 거죠. 그 다음에 왼쪽 바닥 센서에다가 마이너스 0.3997을 곱하고 오른쪽 바닥 센서에다가 0.396을 곱하고 더하고 그 다음에 30.337을 더하면 오른쪽 바퀴 속도가 된다 라는 요 규칙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규칙을 찾았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아까 그 수식 그대로 요 수식 그대로 구현을 한 거죠. 0.397 곱하기 왼쪽 바닥 센서 더하기 마이너스 0.396 곱하기 오른쪽 바닥 센서 더하기 29.669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다음에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마찬가지 요 숫자 입력하는 게 힘들 수가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규칙 적용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블럭이 생기고요. 여기에 그 숫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블럭이죠. 그래서 요 첫 번째는 아까 세 개의 숫자 0.3997 마이너스 0.396 29.6629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세 개의 숫자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숫자를 이용해서 아까는 직접 입력했는데 똑같이 요 자리에 요 하얀색 자리에다가 그 블록을 대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를 직접 입력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고요. 또 이거 아까처럼 또 나는 이렇게 싫다. 그냥 떠먹여 주세요. 이러면 이제 이렇게 왼쪽 바닥에서 오른쪽 바닥에서 값을 넣으면 그냥 왼쪽 바퀴 속도가 계산되는 요 블록. 왼쪽 바퀴 센서 오른쪽 바퀴 센서 값을 입력을 하면 요 오른쪽 바퀴 속도가 계산돼서 나오는 요 블록.
이걸 이용해서 그냥 그대로 대입하고 그대로 그걸 바퀴 속도로 입력을 해서 돌려도 된다. 자, 요거는 사실 요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첫 번째 그 센서 한 개를 사용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그래프라서 한참 가야 되네요. 이런 흔히 보는 그래프라 가지고 직선 쉽게 이제 와닿는데 그 이제 센서 두 개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입체가 되니까 3차원이 되니까 뭐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도 학생들이 이제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드시면 요까지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운전 배우기 1번만 하셔도 되고 1번만 하고 중요한 거는 이 뭐야 이렇게 그냥 활동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개념을 익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로부터 어떤 규칙을 찾아낸다라는 거.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로부터 규칙을 찾는 건데 그 규칙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 의사결정 처리에서 배웠듯이 어떤 if then 갈라지는 분기가 되는 if, else if 뭐 그런 관계로 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규칙을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직선의 방정식, 평면의 방정식 같은 어떤 수식으로 규칙을 찾을 수도 있다. 그 규칙이라는 건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뭐였죠? K nearest neighbor 같은 경우도 그것도 그렇게 생겨본 규칙이에요. 일종의. 그리고 뭐 딥러닝 이런 것도 그렇게 생기면 뉴럴넷 형태로 뭐 망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규칙. 그것도 규칙이에요. 뭐 다 그런 규칙의 형태는 제각각이지만 어쨌든 모든 것은 다 각자의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규칙이다. 우리가 이제 그걸 다른 말로 이제 모델이라고 그러는 모델하고 규칙은 똑같은 말은 아니죠. 네, 모델이라는 거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K nearest neighbor라는 모델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선형획이라는 모델도 있고 뉴럴넷이라는 모델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모델들이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모델을 사용해야 됩니까? 그거는 뭐 정답이 없어요. 그거는 경험에 의해서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길러야 되는 능력은 뭐냐 하면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주어졌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만났다. 어떤 문제를 그때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모델을 적용해야 되느냐를 생각할 수 있는 힘 그것도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쉽게 얻을 수 있는 능력은 아니라서 경험을 계속 여러 가지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 가지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예요. 케어 리얼스 데이부터 한번 초등학교 수준에서 어떤 중학교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케어 리얼스 네이버나 아니면 디비전 트리, 의사결정 처리 그 다음에 이 정도 이제 선형 방향식 이 정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를 설명해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이제 수업에서 보면 그냥 튜토리얼 머신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학생들은.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뭐 해보세요. 생각보다는 뭐 나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가 좀 안 했던 음성인식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사실 음성인식이라고만 하면 사실 별건 없죠. 그냥 기계가 다 해주니까 마이크에 대고 얘기하면 뭐가 나오잖아 결과물이. 그럼 그걸 쓴다. 그게 끝인데 근데 그렇게만 하는 거는 조금 저는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진행을 해봅시다. 이거 예전에 했던 건데
이번에는 이게 이제 스크래치로 하는 방법이 있고 엔트리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둘 다 뭐 사실 기본적인 건 똑같으니까 이번에 엔트리로 한번 해볼게요. 마이크하고 인터넷 연결돼 있어야 되고 엔트리에서 인공지능에서 여기 AI 블록을 해서 여기 오디오 감지 있죠. 오디오 감지 선택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마이크가 연결되는지 확인을 하고요. 뭐 사실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냥 해봤어요. 연결되었으면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빨리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나중에 해보셔도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이크 허용할 거냐? 그럼 허용하면 되죠. 만약 마이크가 없다고 나오면 허용하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뭐 요 뒷부분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마이크가 없을 때 얘기니까. 마이크가 있다. 그럼 계속 반복하는데 요거 한번 보여주고 명령을 말씀해 주세요. 한번 보여주고 음성 인식하게 하면 그때 이제 음성 인식을 하는 거죠. 요 블록이 이제 실행이 됐을 때 이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마이크에다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인식된 그렇게 음성 인식한 결과를 이제 또 보여주고요. 말풍선에다가 1초 있다가 또 다시 음성 인식하고 뭐 이렇게 루프를 계속 돌면서 말하는 게 뭔지를 계속 입력받도록 한 거예요. 음성 인식이 잘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려고. 생각보다 잘 안 돼. 생각보다 잘 안 돼가지고 음성 인식이 하여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까 앞에서 한 거죠. 자, 만약에 그 음성 인식된 결과가 앞으로라면 이제 앞으로 일정 이동하기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뭐 앞으로 말고 뭐 뒤로도 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자, 이 프로그램 보통 이렇게 짜요. 학생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앞으로라고 얘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럼 좀 그렇잖아요. 앞으로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거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제 if 만일 해가지고 쫙 넣을 거예요. 앞으로이면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주세요 해도 앞으로 가고 앞으로 가 해도 앞으로 가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갖다 좀 더 이제 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보면 여기는 앞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가. 그냥 다 앞으로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음성 인식된 결과에서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게 똑같으냐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고 앞으로라는 글자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가 포함되어 있는가라는 블록은 없고요. 스크래치에는 그런 블록이 있는데 엔트리에는 블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어요. 요 음성 인식된 결과에서 앞으로라는 글자의 위치가 어디냐를 찾아서 왜냐하면 여기 없으면 요 리턴 값이 0이거든요. 0보다 큰가를 한번 확인하는 거죠. 그러면 만약 여기에 인식된 게 앞으로 가주세요면 앞으로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1이 나올 거예요. 1. 그러니까 0보다 크고. 첫 번째 자리에 있으니까. 앞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개선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기존에는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얘가 알아먹는데 앞으로 가주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고 나면 앞으로 해도 되고 앞으로 가 해도 되고 앞으로 가주세요 해도 되는 거죠. 좀 더 똑똑하게 됐죠. 자, 여기서 끝나면 또 재미가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좀 더 느려서 이제 앞으로 뒤로까지 했어요. 앞으로 가주세요. 뒤로 가주세요.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만약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일단 이걸 해봅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걸 가지고 또 어떤 걸 가르치려고 하냐면 엔트리나 스크래치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알아보자. 명령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지. 우리가 블록을 이렇게 입력한다는 것은 무슨 말 하려고 그랬죠?
엔트리나 스크래치 이렇게 블록을 조립한다는 건 어떤 거고, 그 다음 실제로 얘는 어떤 식으로 이제 명령들을 수행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리스트를 하나 추가를 했어요. 리스트. 이게 명령들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추가를 했고요. 음성 인식이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명령을 요 리스트에 추가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뒤로는 또 뒤로라는 명령을 여기 리스트에 또 추가를 한 거죠. 그럼 계속 축적이 되겠죠, 리스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축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그 리스트에서 하나씩 순서대로 수행을 하는 거죠. 그 번호 1번부터 시작해서 1번부터 해서 1번째에 있는 항목이 뭐였느냐, 그게 만약에 앞으로였으면 앞으로 가고, 만약에 뒤로였으면 뒤로 가고, 이런 식으로 리스트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꺼내가면서 하나씩 훑으면서 거기에 적혀있는 명령을 수행하는 거죠. R은 그냥 다 지우는 거고요, 명령을. 자,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렇게 이제 음성 인식을 오르게 하면 앞으로 뒤로 앞으로 이렇게 입력이 됐어요, 리스트에. 그러나 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여기 앞에서부터 앞으로가 수행이 되고 뒤로가 수행이 되고 앞으로가 수행이 된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요걸 이제 해봄으로써 실제로 이제 그 엔트리나 스크래치가 어떤 식으로 명령을 수행하는지 대략적으로는 알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엔트리에서 블록을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는 거는 음성된 명령을, 음성 인식된 명령을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하나씩 추가하는 거와 똑같다. 세로로 쭉 되어 있으면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 실행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해서 앞에서부터 하나씩 이렇게 수행을 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다. 근데 여기서 분기문이 없죠. 분기문은 복잡하니까 분기문은 뭐 점프하고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그까지 얘기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대충 우리 음성인식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행되는구나 하고 이제 한번 알아보는 정도, 재미삼아서 이런 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여기 끝이 아니고요. 더 발전을 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번에는 앞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 안 하고 앞쪽으로 가주세요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 거냐? 안 되잖아,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앞쪽으로라는 거는 여기다가 앞쪽으로 가주세요 하면 앞으로라는 글자가 여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0이 나온다고, 0.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명령을 수행 못 하겠죠. 큰일인데요. 그러면 아까처럼 또 if만 계속 막 추가해가지고 이번에 앞쪽으로에 대한 걸 막 또 집어넣어야 되나요? 그렇게 하는 게 뭐라 그랬죠? 제가 계속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머신러닝이라는 거는 규칙을 보세요.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계속 새로운 상황이 발생을 하면 점점 복잡해지고 규칙이 점점 복잡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막 집어넣잖아요. 규칙을 새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좀 알아서 좀 해라, 기계한테. 그렇게 하는 게 머신러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모델 학습하기에 가서 여기 텍스트 있죠? 텍스트를 한번 학습을 시켜보자. 그래서 클래스 1에는 앞으로, 클래스 2는 뒤로라고 하고요. 앞으로에는 해당되는 명령을 그 음성으로 입력될 만한 걸 다 넣는 거예요. 막 집어넣어요. 앞으로 가주세요. 앞쪽으로 가주세요. 앞쪽으로 가주세요. 앞으로 갑시다. 기타 등등. 근데 이것만 넣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얘가 음성 인식기가 그렇게 성능이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쓰는 게 오히려 공부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인식률이 별로 안 좋아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명령을 앞으로 아까 처음에 뭐였죠?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앞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찍히기는 뭐 다른 글자가 막 찍힐 수도 있어요. 얘 인식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보면 앞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뭐 이렇게 또는 아주 엉뚱한 말 단어로 인식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수집을 해요. 무슨 말 얘기했어요? 이렇게 잘못 얘가 인식한 것도 다 수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앞으로 계속 입력하면서 앞으로 계속 입력하면서 얘가 도대체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를 잘못 인식된 것까지 다 적어놔요. 뭐 앞으로라고 인식할 수도 있겠, 결과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다 수집을 한 다음에 잘못 인식된 것까지 다 수집을 해서 여기다 다 넣어주는 거예요. 뭐 뭔지 알겠어요? 여기다 막 집어넣어요. 잘못 인식된 것까지. 그것도 다 앞으로니까. 마찬가지로 뒤로도 내가 뒤로 했는데 얘가 뭐 다른 글자로 막 인식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뒤로라고 했는데 뭐 C로 이렇게 할 수도 인식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요. 뒤로에다가. 마찬가지로 여기 여러 가지를 막 집어넣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학습을 시키고 텍스트를 학습을 시켜. 이게 학습을 시킨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내가 입력해 준 그게 새로 어떤 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입력이. 그럼 들어온 입력 문장하고 앞으로 가라우 앞으로 가레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입력이 들어왔다. 그럼 그거와 가장 가까운 게 앞으로하고 더 가까운 여기 있는 글자들하고 더 가까우냐 아니면 여기 있는 글자들하고 더 가까운지를 이거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학습을 하고 추가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요 음성 인식한 결과가 있겠죠. 내가 앞으로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서 앞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얘가 앞으로 뭐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앞으로라고 인식이 됐어요. 앞으로. 그러면 아까 그 학습된 모델에서 그 두 개가 있었는데 둘 중에 어느 게 더 가까우냐 그걸로 뭐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뭔지가 이제 결과 나오겠죠. 그럼 앞으로 아니면 뒤로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음성 인식기가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더라도 앞으로라고 했는데 앞으로라고 인식을 하더라도 좀 더 우리가 가깝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 앞으로라는 그것이. 그리고 또는 전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장. 그러니까 앞쪽으로도 아니고 뭐라고 해서 뭐 어떤 사투리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 그 사투리로 입력되더라도 그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가까운지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명령어를 수행하는 거죠. 뭔지 알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이렇게 조금 더 기하학습적인 부분을 추가를 하면 결과가 더 좋아진다. 학생들이 이게 사실 이제 실제로 해보면 처음에는 이제 음성 인식이 잘 될 것 같은데 잘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그럼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니까 짜증이 난단 말이에요. 난 분명히 앞으로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안 가. 그럼 짜증이 나겠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를 이제 제가 몇 가지 단계별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그 단어를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고 그걸 포함하고 있는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한다.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부족하니까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그 문장, 그 단어와 가장 가까운 게 뭐냐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 명령을 수행한다. 그러면 훨씬 잘 되겠죠. 실제로 해보면 훨씬 잘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음성 인식기가 너무 좋으면 이게 별로 이게 좋아진다는 걸 잘 못 느끼거든요. 왜냐면 원래 음성 인식기가 인식을 잘하니까. 근데 음성 인식기가 좀 성능이 떨어지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해보면 스크래치 쪽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머신러닝 포 키즈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음성 인식하는 것도 있고 엔트리에도 있고 여러 가지를 써보면 다 뭐 그냥 그래요. 그렇게 인식을 잘하지는 못해요. 진짜로 인식 잘되는 건 구글 인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마이크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폰이나 태블릿에서 우리가 할 때는 진짜 인식이 잘 되거든요. 그런 차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게 수업할 때 음성 인식을 제가 그렇게 이렇게
수업 자료를 별로 안 만든 이유가 음성 인식은 실제로 수업할 때 수업하기 좀 힘들어요. 그냥 옆 학생의 음성이 내 마이크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하다 보면 옆에서 막 고함 지르고 이러면 나는 실습도 못하고 뭐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음성 인식이 좀 그런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조그맣게 얘기해도 인식이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폰으로 하면 그게 되거든요. 귓속말로 해도 입력이 돼요. 폰은. 근데 컴퓨터에 있는 마이크는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여튼 나중에 이제 태블릿 수업하는 걸 제가 좀 준비를 할 텐데 그때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실내도도 뭐 추가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읽어주기 기능 넣어서 인식된 결과 명령을 이제 말을 하고 움직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이건 곁다리로 MSG를 더 쳐서 한번 해보는 거죠. 재미삼아서. 자, 그래서 오늘 좀 오늘은 이제 코드 작성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고요. 일단은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일단은 의사결정 처리. 요거는 간단한 거니까 학생들이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그 다음에 선형획이라는 단어는 쓰지 말고요. 선형획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려워해요. 대학생들도. 그래서 선형획이라는 용어는 쓰지 말고 그냥 데이터를 수집해서 그로부터 어떤 규칙을 우리가 발견을 하고 규칙을 찾고 그 규칙을 가지고 실제로 적용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음성 명령을 간단하게 해봤고요. 자, 원래는 제가 이게 참 죄송한데 원래는 이번 주가 끝이죠. 끝이고 원래 지난주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못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 부분 어떻게 할 거냐가 문제예요. 사실 약속된 건 오늘까지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수업을 하긴 할 텐데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만 오셔가지고 들으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는 어떤 걸 하려고 하냐 하면 주행 그러니까 트랙 제가 지금 트랙을 안 갖고 와가지고 보여줄 수가 없는데 트랙이 있고요. 라인 트레이싱이 아니고 트랙이 있고 트랙을 카메라로 이렇게 쫓아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전에 했을 때는 그냥 간단하게 주행하는 것만 했는데 실제로 물건을 잡아서 옮기고 뭐 그런 것까지 해볼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심적인 거고 다음 주에 할 그렇게 하려면 이제 햄스터 카메라가 필요해요. 이번에는 그래서 햄스터 카메라가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해주시고요. 카메라 없으신 분들은 일단은 그냥 눈으로 보시고 나중에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그렇게 주행하는 게 일단 가장 큰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시간이 남으면 나머지 부분들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네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 명강.